안녕하세요, 옥자리집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오셨나요? 저희는 성탄절날 휴무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이제 12월을 마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저희가 휴가를 좀 2주 정도 갈 예정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은 1월 달에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매장이 조금 안쪽에 있었는데 조금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요.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저 혼자서 이제 사부작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은 이사 가는 뭐 공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월은 조금 쉼과 바쁨이 공존하는 한 달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는 2주 빼고는 영업은 다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자전거를 탈 때 정말 이것만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잘못 사용하면 큰 코 다치는 자전거 사용법? 자전거에 총 망라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하나씩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자전거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전거를 택배로 받으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페달을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전거에는 페달이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페달에 R이라고 써져 있고 L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전거를 크랭크, 이게 크랭크라고 하는데 크랭크가 있는 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구별해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사선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페달이 오른쪽과 왼쪽 페달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물통 케이지. 물통 케이지를 장착할 때, 물통 케이지입니다. 물통 케이지 장착할 때 프레임 사이즈가 좀 적게 나오면 볼트를 낄 때 어긋날 수가 있어야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자동차에 거치할 때 있잖아요. 거치할 때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를 거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 장착할 때 프레임에 물통 케이지가 두 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낄 때 잘못해서 얘가 잘못하면은 부러집니다. 부러져. 그럼 나사도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사가 박혀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큰일 나겠죠.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기아 변속할 때, 기아를 스프라켓이 제일 작은 티수가 고단이고 제일 큰 티수가 저단이에요. 앞에 크랭크는 큰 티수가 고단이고 작은 티수가 저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깥쪽으로 있는 게 고단이고 안쪽으로 있는 게 저단인데, 두 기어가 크로스가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뒷기어가 1단에 있고 앞기어가 3단에 제일 큰 단순에 있으면 드레일러가 체인이 완전 대각선으로 꺾여가지고 체인이 이렇게 드레일러에 닿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과 드레일러가 맞닿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뒷기어 변수를 한 단, 두 단 정도 변속을 해주시면 그게 소리 나는 게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아니면 트리밍 기술이라고 해서 앞변속기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는 자전거라면 그것도 좀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주로 그 극단적인 대각선 비어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기어비는 앞기어를 내리거나 뒷기어를 변속하면 그 기어비를 만들 수 있는 또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힘으로 쓸 수 있는 기어비가 있으니까 극단적인 기어비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다. 또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뺐다 꼈다 했을 때 이 로터가 이 캘리퍼라고 하거든요. 이제 QR 방식을 이용해서 자전거 바퀴를 뺐을 때 얘가 다시 이 정중앙에 와야 돌렸을 때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장착하실 때는 아마 몇 번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바퀴를 뺐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구간을 꼭 찾아서 껴야 한다. 자전거 출고될 때 웬만하면 프레임 딱 센터에 나가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추시면 거의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바퀴를 뺐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에 있는 캘리퍼가 둘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일이 새버려요. 그러게 되면 캘리퍼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리딩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바퀴를 뺐을 때는 로터가 빠진 그 부분에 홀더 부분을 장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골판지 같은 거 두꺼운 거 대주시거나, 브레이크를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가민이나 뭐 와후나 이런 속도계, 컴퓨터 속도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거 쓸 때 이렇게 돌려서 딱 끼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근데 얘가 좀 거친 노면이나 아니면 넘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 속도계는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떨어지면 깨져버려서 AS를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계에는 스트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랩을 꼭 이 부분에 감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팁입니다. 팁. 꼭 감아 주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누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클릿 신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클릿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마노도 있고 룩도 있고 스피드 플레이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신 분들은 요 아주 희한하게 생긴 이 스피드 플레이 페달을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편해요. 그런데 처음에 길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 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클릿 입문하시는 분들은 시마노 페달을 추천합니다. 시마노의 장력을 다 풀어놓고 타면은 꼈다 뺐다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샵에서 충분한 길들이기와 뺐다 꼈다를 반복하셔야 돼요. 롤러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뺐다 꼈다를 아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요즘에 밝은 라이트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밝은 라이트 쓰실 때 라이트의 방향을 이렇게 위쪽으로 한다거나 정면으로 하면 앞에서 마주보고 오는 사람이 자동차로 치면 상향등을 켜고 오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눈뽕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웬만하면 좀 아래 방향으로 땅 쪽을 비칠 수 있게, 내가 탔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면은 앞에 사람이 힘드니까 어차피 땅을 비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땅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앞 사람에게 마주오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라이트의 각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에 핸들바 위에도 달지만 이렇게 포크 쪽에다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크 쪽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너남. 자, 마지막으로 얘는 좀 뭔가 특이하죠? 타이어가 없습니다. 자전거 주행하시다가 튜브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로 튜브를 다시 교체하시거나 떼어서 다시 나가실 텐데,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튜브를 갈아 꼈을 때 바람을 넣잖아요. 바람을 넣으면서 양쪽 부분에 타이어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의 옆면에 튜브가 삐져나오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한 바퀴 둘레를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한 공기압 한 3-40 정도 넣고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두세 번 펌프질하고 또 확인하면서 다른 튜브가 타이어 안으로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잘 들어갔겠거니 하고 막 넣다 보면은 퐁 터져버려요. 그게 튜브가 타이어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요 튜브의 끝에 고정해주는 요 너트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다 끼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밸브를 튜브 안으로 이렇게 넣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쑥 들어가면 튜브가 잘 들어간 거고, 얘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선가 튜브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잘 해주셔가지고 튜브가 잘 들어가게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자전거 시즌 오픈하시면 자전거 집에다 보관하시죠. 보관하실 때 체인은 어디다 몇 단에다가 놓고 보관하시나요? 자, 체인도 늘어납니다. 체인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뒷기어에 최저단에다 놓고 앞기어에 최저단에 놨을 때도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두실 때는 앞기어 제일 작은 거, 뒷기어 제일 작은 티수, 이렇게 제일 작고 작은 곳에다 놔야 체인이 최소화하거든요. 길이 라인이. 그래야만 나중에 시즌이 돌아왔을 때 체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체인이 타지 않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팁입니다. 팁. 겨울철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안 타시는 분들 이제 시즌 오프하시면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주저리 하나씩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뭘 적어놓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제일 기본, 누가 물어봤을 때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좀 알고 계시면 자전거를 관리하시고 자전거 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부터 하루하루 자전거 탈 때 꼭 필요한 꿀팁들 하나씩 적어놔가지고 생각나는 거대로 또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은 기초 중에 기초니까 알고 계시면은 자전거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